3월 22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해설 방송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하신다면 함께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도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3라운드 전원규가 힘을 썼습니다.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오랜만에 낙차후 출전했었던 원신재가 전원규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원규가 회차마다 추입을 당하거나 추입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르는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14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만 결국 박경호가 배수철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하고 16은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특성급 경주 자체가 상당히 좀 아리까리한 편성이 짜여진 광면 특성급 14경주가 14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라운드는 강자 빠진 편성을 배정받은 최종근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희천이 득점도 높긴 합니다만 우수에서 올라와서 아무래도 부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희천보다는 기존 특성급 선수들과의 연합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 배수철의 선행을 최래선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우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 아무래도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힘든 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래선과 황인혁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15라운드 임유섭의 선행 과연 전원규가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는 류지열 중심으로 정재원, 김태범 활용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황인혁, 정현수, 배수철, 박경호, 류재열, 정재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황인혁, 정현수, 배수철, 박경호, 류재열, 정재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뷰 내용만 가볍게 살펴보면 배수철, 최래선, 최정근, 유지훈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1, 2, 3조 통틀어 배수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었고 최래선이 도 막히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전주팀이 다시 이 14라운드에서 만났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재열, 안창진, 배민구, 임유섭, 송경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재열의 선행 시속도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하고 이성용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정현수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인혁, 정현수, 배수철, 박경호, 류재열, 정재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편성이 짜여진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최종근이 아무래도 인정받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양희천이 33주 만에 부상, 낙차 부상으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수에서 올라와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수에서 올라온 양희천 득점 높다고 특성급 기존 선수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전일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 특성급 강자들이 있는 만큼 양희천보다는 기존 특성급 강급자들과의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근은 전형적인 마크 취평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정현수가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희철하고 이영구가 홍미권 막혀 나가는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희철은 전일 받아가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형구는 직선에 좀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최종근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중원래 때만큼은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았었던 정현수라는 점에서 정현수가 힘을 써주는 견제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들 최종근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희철이냐 이영구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영구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근하고 또 이영구가 또 오랫동안 또 특선에서
노조 선수들과 비노조 선수들과 맞서 싸웠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최종근이 이용구를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종근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장 쪽을 경자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근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힘을 쓰고 최종근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시속감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정현수냐, 지조골 때만큼은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종근이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는 없죠. 최종근이 넘어서지 않는 한 저치기까지 나올 만한 선수는 없어요. 직선에서 추입은 몰라도 시속감만 좋다면 최종근이 짧게 가져간 작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최종근하고 정현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용구가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최종근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홍희철, 전일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받아가든 후미권 털어내든 쫓아가게 된다면 홍희철 3차권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종근, 이연구, 정현수를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근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정현수 몰가서 짧게 가져가느냐 넘어서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용구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일 교차 광명 경주 중 가장 어려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이 전일에서 최래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배수철이 자리 잡고 최래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명현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거나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인혁이 호미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희준이 자리 잡고 정재현하고 원신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희준이 앞장서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인혁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인혁의 뒷자리를 김희준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수철을 상대로 최래선이 직선 짧게 가져가면서 재미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지종을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고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황인혁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몸 상태는 황인혁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에서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황인혁과 최래선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물론 협공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선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동반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과 최래선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의 몸 상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복수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희준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희준이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앞선에서 힘을 썼다간 고전할 수 있는 만큼 최래선과의 연합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황인혁과 최래선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는 점, 황인혁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 가능성, 배수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최래선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수 있죠. 이명현까지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최래선이 배수철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전주 완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지게 된다면 뒤늦게 김희준이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래선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최래선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은 타협점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또 22기 동기생이었었다는 점에서 김희준이 22기 넘버 1이었어요. 최래선은 넘버 3였습니다. 최래선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주팀 완승인 것 같습니다. 최래선과 배수철, 최래선과 김희준 22기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래선, 김희준 중에서는 배수철 활에 나갈 수 있는 최래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하고 배수철이 내선에서
장악해 나가고 이명현이 도움만 준다면 삼복승에서는 전주팀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광명 특성급 14라운드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전원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편성. 전일도 나름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긴 했습니다만 부상 공백 이후 출전했었던 원신제게 잡히면서 전원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원규 회차 출전할 때마다 한 번씩 추입을 당하거나 2차에 머무는 경주가 많아지고 있는 전원규라는 점에서 이번 배성도 다소 좀 불안감이 있죠. 박경호를 앞에다 두고 전원기가 몰고 가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민섭이 넘어서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민섭의 선행을 전원기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정정규가 자리 잡고 박경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원규가 이민섭을 상대로 직선 세게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민섭도 전일 보니까 11초 때 극초반 시속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원규가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전원규하고 이민섭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하고 이민섭의 동반 입장 쪽 전원규하고 이민섭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원규가 넘어서면 정정규가 따라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원규하고 정정규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원규가 전일 봐서는 이민섭 을 상대로 취입도 쉽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전일 박경호가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선행감이 괜찮아요. 박경호가 힘을 쓰고 전원규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민섭이 손경수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또 고전하게 된다면 이민섭하고 손경수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민섭의 뒷자리를 정정규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고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민섭과 손경수, 이민섭과 정정규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 이민섭 상대로 악착같이 취입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딱히 몸싸움 걸어올 만한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 넘어서면 정정규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례 들어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이민섭하고 손경수 묶어서도 삼복승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전원규가 박경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류젤이 컨디션 몸 상태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류젤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죠. 김태범 선행 활약에 나가고 류젤이 몰고 갑니다. 정재현하고 조용한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용한이 낙차 이후 출전이라서 그런지 말아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었다는 점 전일도 김태범이 힘을 썼습니다. 이를 류지열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희준이 날라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류지열의 뒷자리는 정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9기 넘버1하고 넘버2예요. 류지열이 정재원 챙겨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태범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류지열이 짧게 가져간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감 올라오고 있는 김태범이기 때문에 이번 패서 류지열하고 김태범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하고 정재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의 승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면 조용한은 정재원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물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정재원 조용한까지는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류지열도 철저하게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차권 몰라도 3차권 안에는 김태범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국이 완승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14라운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3라운드는 후차권 변수 가능성, 3복승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5라운드 전원규가 과연 이민섭을 상대로 취입이 나올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